채권 금리가 3.6에서 4.4%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굉장히 빠른 시간에 올라왔거든요. 채권 금리를 볼 때는 상승 각도를 봐야 돼요. 기울기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갈 때는 안 좋은 신호를 줄 수가 있습니다. 2023년 10월 달에도 보면은 상승 각도가 굉장히 가파랐거든요. 이때 5% 넘었을 때였는데 이때 증시가 한번 조정을 줬었죠. 올해 4월에는 4.7% 넘겼는데 이거는 상승 각도가 좀 낮았었어요. 증시가 상승하면서 금리도 같이 오르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고요. 채권 금리가 이렇게 오를 때는 경제 위기 상황이었었는데 이번에는 뚜렷한 위기가 보이진 않거든요. 그러면서 채권 금리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증시는 괜찮은데 채권 금리만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결국은 증시에 영향을 줄 것인지 아니면 채권 금리가 다시 떨어질 것인지 이걸 좀 봐야 되겠죠. 1980년대 채권 자경단이라는 단어가 있었는데요. 이걸 처음 받은 사람이 월가 베테랑 에드 야덴입니다. 엔캐리 투자를 하는 와타나베 부인이 특정인을 지칭하는 게 아닌 것처럼 채권을 대량 매도하는 투자자들을 말하는 뜻으로 특정 세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연준의 통화 정책이라던가 정부의 재정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채권을 미리 대량 매도해서 채권 가격 급락을 만들어내는 투매 현상, 이거를 채권 자경단이라고 부르는 거죠. 한마디로 어딘가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채권을 파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채권 금리가 튀어오르는 것만 봤잖아요. 튀어오르니까 채권을 판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 사람들이 대체 왜 팔았지? 어떤 신호를 보고 파는 것이지? 이렇게 유추해보는 게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어쨌든 채권 금리가 올랐다는 점에서 연준의 문제 아니면 백악관의 문제, 어딘가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야데니가 작년 11월에 채권 자경단이 퇴각했습니다. 그때 그 말을 했었는데 얼마나 적중률이 높았냐면은 이제 주가가 급등할 거야로 했는데 아예 지수까지 박아버렸거든요. S&P가 4,400이었었는데요. 그때 11월 12일쯤 했을 때 연말까지 4,600 가고요. 내년 말에는 5,400 전망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실제로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어떻게 됐냐면 작년 말에 4,700으로 마감했습니다. 딱 100 차이 났었죠. 그리고 지금은 연말 가까운 시점인데 야데니 말로는 5,400 전망한다 했는데 지금 5,700을 넘습니다. 야데니 말대로 증시가 꾸준히 올랐죠. 그런데 채권 자경단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 늘어나고 있다. 이건 어떤 이유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건가? 우선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거든요. 지금 시장이 과열되어 있다, 닷컴 버블 직전까지 왔다 이렇게 말하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대선 리스크를 말하는 건데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재정 적자는 예견된 결과다 이런 말을 합니다. 해리스가 되면 3조 5천억 달러의 재정 적자 규모가 나올 거고 트럼프가 되면은 오히려 그 2배가 될 거다, 7조 5천억 달러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된다면은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5%까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대규모 국채 발행을 하면서 국채 가격이 미리 급락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추측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선거가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이 야데니의 발언은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되면은 그만큼 경제가 안 좋아질 겁니다 이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해리스에게 도움이 되는 발언일 수도 있다. 그래서 만약에 선거 끝나고 나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면은 특정 후보를 위한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좀 주의 깊게 새겨들어야 되지 않을까. 국채는 원래 가격이 하락하면 금리가 올라갑니다. 국채를 사줄 사람이 많다면은 국채 가격이 올라가겠죠? 금리는 내려갈 수도 있겠죠? 예전에 그린스펀의 수수께끼 같이 국채를 사주는 중국이 있었기 때문에 국채 가격이 계속 받아지면서 금리가 오르지 않는 상황이 됐었죠. 미국의 재정적자 문제가 심각한데 신용 등급 강등 위기 상황까지도 있어요. 국채를 또 대량으로 발행한다면은 국채 가격이 하락할 거고 금리가 올라가고 국가 신용 등급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가산금리까지 해서 더 올라가겠죠. 지금 이거를 선반영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냐. 야데니가 말한 증시 버블에 대해서 비슷한 관점으로 추가 설명을 한 기사가 있습니다. 빅테크의 AI 자본 지출이 심각한 상태라는 지적인데요. 이거를 무모한 돌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4대 빅테크의 자본 지출이 전년 대비 62% 이상 증가했고 분기 600억 달러라는 점. 그런데 내년에는 지출이 더 늘어난다고? 이거는 좀 과한데 버블 아니야? 지적을 하는 거죠. 그 지출 대부분이 지금 엔비디아가 가져가고 있거든요. 특히 지금 AI 버블로 인해서 기업 부채 발행, 레버리지 대출, 사적 신용이 모두 과열된 상태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실제로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를 가지고 담보로 또 돈을 빌려줘서 그 돈으로 그래픽 카드를 또 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 자체가 AI에 대해서 지금 낙관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채권금리 상승으로 금융시장이 위축된다? 이럴 경우에는 AI 업계에 위기가 올 수도 있다. 지금은 긴축에 취약한 상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달러도 다시 강세로 돌아섰는데요. 트럼프가 약달러를 주장하는데 공약한 정책은 강달러를 유발하는 것들이에요. 관세 올리기, 보호무역주의, 물가를 끌어올리겠죠.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원하는 만큼 금리 인하를 못하게 돼요. 강달러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다른 하나는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반발일 수도 있는데 11월 8일 금요일 새벽 3시에 금리 결정이 나와요. 0.25% 금리 인하 가능성이 95%가 넘습니다. 11월에 금리를 내린다? 12월에도 내릴 가능성이 있겠죠. 만약에 그게 아니면은 빅컷을 했기 때문에
한번 쉬고 12월에 하는 게 맞겠죠. 그럼 두 번 내린다고 하면은 연말에 기준금리가 4.5%가 돼요. 근데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4.4%입니다. 지금 한마디로 둘이 거의 붙어버리는 거죠. 그동안 1% 정도의 간극이 있었는데 기준금리를 내려도 국채금리가 안 내리는 상황이다. 이거는 연준의 금리 인하가 잘못된 거다. 이런 신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로 시나리오를 생각해봤는데, 하나가 뭐냐면 물가가 안 떨어진다. 최근 들어서 물가가 잘 안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데이터상으로 보면은 12월까지 물가가 서서히 오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월 돼서 다시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핵심 물가들이 지금 하락하지 않고 있고, 임금도 상승세로 돌아섰고, 중립금리도 내년 말에 3.5% 바닥을 찍고 26년 말에는 4.4%로 올라갈 거로 보고 있어요. 물가가 다시 오르는 시나리오를 보고 있는데, 연준이 혼자 금리를 내린다? 이렇게 되면은 혼란해지는 거죠. 연준이라는 곳은 금리를 한번 내리면은 지속적으로 내려줘야 되고, 올릴 땐 지속적으로 올려줘야 됩니다. 방향성에 통일성이 있어야 되는데,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 올렸다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다시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연준에 대한 신뢰성이 날아가겠죠. 그럼 파월은 폴 볼커가 아니라 아서번즈가 됩니다. 연준의 실수를 경고하는 걸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고요. 물가가 어떻게 다시 오르냐 이런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연준은 긴축을 했고요. 재무부는 완화 정책을 했어요. 그러니까 재정 완화, 통화 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착륙이라는 기가 막힌 걸 만들어냈는데, 이게 지속적인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돈을 풀어서 경기가 죽지 않으면서도 물가를 잡았는데, 선거 때 돈을 많이 풀었잖아요. 선거 끝나고 나면은 돈을 풀었던 후유증이 나타날 수도 있다. 채권 시장이 이거를 지적하는 겁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물가 상승을 불지필 가능성도 있는 거고, 여러모로 지금이 어떤 물가의 바닥 아니야? 이런 관점일 수 있다라는 거죠. 시나리오 두 번째는 고용 데이터를 믿을 수 없다라는 건데요. 연준이 금리를 내릴 수 있었던 거는 초여름에 고용이 나빠지고 물가를 빠르게 잡았기 때문인데, 근데 연준이 써먹었던 데이터들이 다시 다 수정이 됐습니다. 이게 재밌는 일이 뭐였냐면, 7월에 나왔던 일자리 데이터가 11만 4천 개였어요. 8만 9천 개로 하향시켰어요. 근데 14만 4천 개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내리고 오르는 방향조차도 감을 못 잡는다는 거예요. 그럼 8월 거는 어땠냐? 14만 2천 개 일자리 창출이 나왔는데 15만 9천 개로 상향 조정을 해요. 그 다음에 7만 8천 개로 하향 조정합니다. 데이터가 무작위죠. 방향성도 없고 수정 폭도 어마어마하고, 이 연준의 데이터 입각 정책 자체가 신뢰도가 없는 거죠. 7월 8월 데이터를 보니 고용이 괜찮네요, 경기가 안 좋네요, 이 판단이 무용지물이라는 겁니다. 연준이 다시 금리를 올리면 시장이 혼란스러워하겠죠. 그런데 11월에 기준금리를 또 내린다? 알 수 없는 데이터를 가지고 연준은 지금 도박을 거는 겁니다. 채권 시장은 연준을 보고 발작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연준은 금리를 인하하고 채권은 금리를 올리면은 금융 여건이 나빠지게 됩니다. 금리 인하기라서 해결될 거라 믿었었던 이제 상업용 부동산 문제들, 주택 모기지금리 높았던 것들, 자동차 카드 할부금리, 이런 문제들이 수면 위로 올라올 수가 있는데, 어떤 문제냐면은 미국은 대부분 고정금리였었어요. 그래서 금리를 많이 올렸지만 과거에 받아둔 대출은 상관이 없었죠. 근데 이 대출들도 서서히 전환을 할 때가 됐습니다. 연장을 하거나 새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이 시점에서는 굉장히 비싼 금리를 내야 되겠죠. 갈아타기 시즌이 오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이 금리에 대한 부담감이 오는 시점, 금리가 빠르게 인하되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금리가 안 내려오거나 지금 상태를 유지한다? 그러면은 조금 금리로 인해서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증시가 잘 버티고 있는데, 이제 트럼프 당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증시가 올랐고 채권이 떨어졌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채권 금리가 빠르게 상승하면은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습니다. 최근에 증시가 더 오르지 못하고 있는 것도 채권 금리가 급등해서 그런 건데요. 만약 대선 결과가 나오고 나면은 기대감도 빠지게 되겠죠. 그러면 금리가 오른 만큼 증시가 빠지는 과거의 패턴대로 갈 수도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금리 발작 가능성이랑 선거 결과의 불확실성을 지적하면서 S&P 500 지수가 최대 15%까지 하락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향후 10년간 미국 주식 연평균 수익률이 3%에 그칠 거라는 부정적인 전망도 하고 있습니다. JP모건은 11% 뛸 거라고도 말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야데니의 경고를 생각해 보면은 지금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이제 선거는 화요일 밤에 이제 개표를 해서 수요일 낮에는 대통령이 정해질 거로 보고 있는데, 지금 사전선거 출구조사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서는 해리스가 유리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해리스가 당선되는 거 아니냐, 경합주에서 해리스가 출구조사가 좀 유리하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출구조사 할 때 어디를 말할까 할 때 쑥스러워가지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대답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점을 봤을 때 결국은 이 투표를 열어보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다. 그럼 월요일 화요일 주식시장은 불확실성 때문에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있고, 이제 수요일날 당선이 확정되는 걸 보고 나서 수요일 밤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장의 방향성이 잡혀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중국의 부양책 결정이 나오는데, 이 부양책이 과연 바주카포가 나올 수 있을지, 그렇지 않으면은 부동산 가격이 감소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부양책을 써봤자 여기서 깎아먹는 것 때문에 이 디플레이션 탈출이 어려울 수도 있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나왔던 장면이 그대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중국 경제가 바주카포가 아니라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무조건 살아날 거야, 이 전제는 안 깔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금요일날 새벽 3시에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이 나오는데 파월이 어떤 말을 할지 봐야 되겠죠. 국채금리가 이렇게 튀어 올랐는데 물가도 오르고 있는데 금리 인하 또 했어요? 12월에 또 할 거예요? 이제 이런 질문들이 나왔을 때 파월이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할지, 만약 설득이 안 되는 설명을 하게 되면은 또 채권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이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번 주 주식 투자자들 변수가 너무 많으니까 한 주는 긴장을 좀 빠삭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